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해드릴 거는 별거 아닙니다. 바로 요새 그 뭐야 동인지 성인물 이런 쪽에서 많이 채택되는 장르인데, 예, 글씨가 좋은데? 이게 대충 보면은 네토라래요. 영어로 설명하자면 이게, 이거 보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또 그 인터넷 동인지 사이트나 CG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 이 장르 특성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여주와 남주가 있습니다. 이 둘만 있으면은 대충 수뇌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적당하게. 남주의 성격과 여주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장르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지만, NTR의 특징은 여기 플러스 여주를 뺏는, 이게 정의하기가 힘든 게, 여주를 뺏는, 남주는 여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르의 나중에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거라서. 그래, 여주를 뺏는 인물이라고 하자. 왜냐면 이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저는 아직까지 구분이 안 가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라서,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고의 공식이죠. 플룻이나. 근데 이 장르의 특징은 급격하게 급격하게 사람들이 입김을 타고 들어온 장르예요.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서 급격한 인기. 이게 그러니까 급격한 인기 플러스 인성 작가. 이거를 미친놈처럼 파는 작가들이 몇 명 있어. 이 사람들이 이 장르에 공을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금태양이라고 하는 포지션 맞습니다. 저게 요즘 세대에서 금태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대충 NTR을 시도하는 인물 자체의 특징이 대가리가 센 노랗고, 얼굴이, 야, 얼굴 몸뚱아리가 까무잡잡해요. 몸뚱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색 머리, 그리고 건장한 체구면은 금태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이 문제는 이 진성 작가가 이 장르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고 나서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망가, 성인 만화 이런 쪽을 그냥 대놓고 이 장르라고만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사실 이것만 보면은, 이거는 성인물에 한해서만 보면은 좋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NTR은 장르가 왜 안 좋은가? 단점부터 장점과 단점. 자, 장점부터 설명할게요. 장점. 보통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스토리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란 게 있죠. 이, 이해가 빠르다. 스토리, 인물 관계. 자, 스토리 대부분 뭐야 여주랑 남주가 뭐 대충 뭐 사귀거나 그 연인은 아니더라도 썸 관계까지도 합치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장르상 또 분포되고 그러는 문제인데 약간 그래요. 여주랑 남주가 썸까지는 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금태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 여기서 만화의 특징에 따라서 금태양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네토라레라는 거는 여주가 빼앗기기만 하면 돼. 이 남주한테서.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돼가지고 독자들이 배덕감을 느껴야 돼. 배덕감? 아 독자 감이래. 왜 독자 감은 뭐야? 독자들이 배덕감 혹은 배신감 이거를 느끼면은 NTR물이야.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게 가장 단점이랑도 통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다 일맥상통해. 이해가 빠르다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스토리 스토리 이해가 빨라. 왜냐하면은 장점은 이해가 빠르다. 근데 단점도 이해가 빠르다. 왜냐면 스토리 때문인데 스토리 특징이 여주랑 남주랑 싸움을 타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제3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여주를 가로채. 근데 이게 기본 플롯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어. 왜냐?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이 작품은. 인물 관계도 여주, 남주 그리고 빼앗는 사람 혹은 엑스트라 이렇게 있는데 이 요즘 NTR물의 가장 큰 특징이 보통 3인이야. 여주, 남주 그리고 그 삼자 그리고 금태양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요즘 특징들은 엑스트라까지 추가돼. 이 엑스트라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이 엑스트라의 역할은 이 삼자를 도와서 이 여주를 박살내는 거야.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트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삼자가 여주를 빼앗고 남자가 혼자 돼가지고 막 딸딸이 친다든지 아니면은 좀 비극 뭐야 좀 깨달음을 얻고 그냥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난다든지 이런 게 보통 옛날 NTR물에 치면은 아까처럼 엑스트라 나와가지고 삼자랑 엑스트라들이 집단 강간이나 윤간을 통해서 아예 그냥 암태진연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요즘 특징이라 볼 수 있죠. 아예 그냥 여주를 박살내고 심지어는 이 여주를 암태지로 만들다 못해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뭐 범죄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작품들이 요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결말 결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접하면은 결말이 더럽 뭐 아무리 이거를 NTR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내도 어렵다.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썸을 타고 뭐 좋아한다 고백해가지고 사귀거나 뭐 그러잖아요. 보통 연애가. 근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거를
현실과 비슷하게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만화를 접한 그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에서 경험했던 그거에 그거랑 반하게 되는 내용을 접하면은 밑에 이게 너무 커. 배덕감, 배신감. 결말이 깨끗한 NTR이 충분히 다 진행됐는데 1번, 2번. 깨끗하다라는 NTR은 결말이 배덕감, 배신감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깨끗하게 끝나는 게. 왜냐? 이렇게 했는데도 여주랑 남주가 관계가 지속돼. 근데 이걸 왜 깨끗하다고 하냐? 그래도 남주는 그러니까 이 NTR 여주가 NTR 당하는 걸 모르는 거야, 남주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존나 병신 새끼라는 소린데 이거를 깨끗하다고 표현을 한대요. NTR 쪽에서는. 남주가 NTR 당한 걸 모름. 근데 이렇게 남주 여주가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삼자와 엑스트라는 여주랑 계속 떡을 쳐. 응?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깨끗한 거야? 이러는데 보통 NTR은 더럽다로 끝나는 게 가장 NTR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이 남주 대가리를 완전 정신 상태를 개 박살 내는 엔딩이 더럽다는 엔딩인데 깨끗하다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더 현실이 느껴져. 요즘 사람들 보면은 요즘 사건 사고 보면은 결혼까지 다 한 부부인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늦바람이 났다라고 표현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고 다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주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실에서는 남주라 치는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해당되는 포지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고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 더럽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 남주는 끝까지 몰라. 존나 바보 멍청이 새끼라 가지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 남주를 바보 병신으로 만들수록 이거는 더 커져요. 배덕감, 배신감, 독자들이 느끼는 배덕감, 배신감은 더 커져요. 작품을 만들 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거예요. NTR물 만약에 배우면. 그 뭐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이 작품은 진짜 최고이자 최저의 작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최저의 작품에서 또 파생된 거를 말해줄게요. 이 파생된 작품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파생 장르. NTR물을 간단하게 접하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 파생 장르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분류예요. 진짜 NTR에 미쳐 있는 독자나 이쪽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작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파생 장르들은 그 NTR들보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간단한 NTR물들보다 위험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 좀 더 배덕감을 후벼파고 배신감을 느끼고 더, 더 발전돼서는 아예 그냥 위험하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생 장르. 이 파생 장르의 특징들은 NTR을 전부 내포하고 있다. 이게 기본 장르로 내포를 하고 있다예요. 자, 첫 번째 파생 장르는 이거는 요새 파생 장르라기보다는 요새는 NTR 아예 그냥 NTR 장르를 그리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를 포함시켜 버리는 경우가 흔해요. 바로 DSS. 이거를 풀어보면은 아 이거 씨발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영어가? 오쿠가 사키니 스키다타 노니? 약간 이거래요. 제가 이거 컨텐츠를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쿠가 사키니 아유 존나 길어. 하여간 S 그 뒤에 S는 뭐 형용사인가 뭐 전미사 이런 쪽인데 오쿠가 사키니 스키다타 노니래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장르의 특징은 뭐냐? 보통 여주, 남주, 삼자가 이렇게 있고 한데 NTR에서는 여주랑 남주가 이어졌잖아? 근데 여기서는 여주랑 남주가 이어져 있지 않아. 삼자, 금태양. 그러니까 얘네가 안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만 좋아해. 얘만 이 미친놈만 좋아해. 얘만 이렇게 하트를 쳐져 있어. 이 여주에 향해서. 근데 이 여주는 그냥 얘를 친구로 생각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 남자로 안 보고. 근데 문제가 얘가 나타나. 이렇게 가서 얘랑 얘랑 뭐 어떻게 이어졌어. 근데 얘는 아무 그냥 얘도 솔직히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갑자기 연인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 연인. 빼앗던 사람이 진짜 연인이 돼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얘를 그냥 암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NTR이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 새끼 좋아하는데 고백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야스 장면을 봐버려 심지어 근데 그것도 말을 못해. 존나 멍청한 포지션이야. 멍청이 개똥멍청이. 결국 대부분 결말은 얘네 둘이 이어져서 결혼이나 뭐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이 새끼도 존나 웃긴 게 이 삼자 이 금태양 새끼도 대부분 여기 나오는 금태양 새끼들은 이 새끼가 얘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그 BSS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금태양의 특징이 얘를 졸라 괴롭혀요. 새끼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를 남자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녀석이 얘를 놀리는 형식으로 계속 놀려. 대충 이런 플롯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정이 핸드폰. 핸드폰 문자로 사진 보내. 문자 사진. 혹은 비디오.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제발 축축한 콘돔. 아니면은 씨발 임신 테스트기. 딴 걸 보내요. 이 저 삼자 새끼가 남주한테. 오 이래. 자, 결말이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여주랑 삼자가 이어져요. 저는 보통 NTR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설정이 있을까요?
제가 빼먹은 게 여자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설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은 진짜 상상도 못하는 설정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본 것들만 이래. 근데 대충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웹툰? 그거 혹시 한국 웹툰인가요? 뭔가 걸리는 게 생기네. 제가 아는 그 웹툰 아니죠? 그 다음 웹툰에 나왔던 그거 아니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쁜 상사? 매진? 아 그럼 아닌가? 그 예전에 다음 웹툰 중에서 존나 문제작 하나 있었어요. 그 NTR에 BSS 간단하게 곁들이고 야스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웹툰이 있었는데 그게 결말이 당시 시대상을 파악 못하고 그냥 막 끓여버리느라 욕을 무진장 쳐먹었어요. 스토리 존나 개 그지 같다 이러면서 작가를 아주 매도하듯이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작가가 복귀를 했나? 복귀를 못했을걸? 예, 맞아요. 그거 고마워 다행이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온갖 쌍욕 먹고 만화계 떠난 처음이다 마지막 사례라고 들어서 복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안 봐가지고. 다행히도 그 작품은 야스신 하나도 안 나오고 BSS에 그냥 NTR에 BSS가 그 주된 작품인데 근데 문제는 스토리가 당시 시대상 독자들의 인정을 못했어. 맞아요. 나도 만질 거로 유명한 그 짤 있죠. 그걸 왜 단행본으로 갖고 있어요? 씨.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거는 괜찮은데 뭔가 내가 납득이 안 된다? 이 생각도 했었어요. 작가의 다른 단편도 수록돼 있다고? 그것도 NTR물? 그 작가는 제가 봤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복귀를 했을까? 그래, 맞아요. 저 나도 만질 거야가 논란을 좀 크게 좀 그랬죠. 나도 만질 거야도. 일단 계속 할게요. 하여간에 남자 그 여주 그리고 삼자가 이어져서 이어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결말이지만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작품은.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주가 멍청이라는 것을 존나 다시 티내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 남주가 여기 BSS 줄임말 이거를 계속 떠올릴 거야. 나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이 작품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좀 존나 멍청한 새끼죠, 남주가. 하여간 이게 첫 번째 BSS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진짜 미친놈들만 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큰 단원의 장르일 거예요. 이거는 약간 크라임.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대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범죄물이에요. 제가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특징이 여주, 남주, 삼자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엑스트라 이렇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거는 좀 그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제대로 NTR물을 즐기는 독자들을 낚시하려는 의도예요. 낚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NTR보다 더 충격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작품만 그리는 실제 작가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냥 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NTR물로 시작해. 근데 점점 강도가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남주가 사라져. 그리고 이렇게만 남아요. 그렇게 남아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렇게만 남는데 이 삼자랑 엑스트라가 이 여자 주인공을 인간으로 안 보고 그냥 개같이 유린하다가 갖다 버려. 범죄죠.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작품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동인지보다는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 토미 태그들 보면은 이 태그가 있어요. 이런 태그가 있어요. 아티스트 CG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네토라래. 한 수 더 떠서 여기에 뭐야 마인드 브레이크 이런 말한 것도 존나 웃기긴 한데 이런 게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결말에 갑자기 그 남주가 튀어나와. 근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면 그 남주는 이 여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얘네가 언급 몇 번 하니까 이 여주가 생각나. 근데 알아보려고 해도 이미 늦었죠. 이 사람은 이미 범죄를 겪고 작품을 퇴장한 상태니까. 제가 이 범죄물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문인 점이 이걸 제가 처음에 이걸 찾았을 때 이거를 네토라레물이라고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했는데 보통 스토리 구조상 저렇게 있는 걸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를 총괄해서 올리는 사이트 문제인데 항상 이런 작품들 독자들 네토라레물이라고 낚여서 보는 작가들을 보면은 이게 꼭 껴져 있어 아티스트 CG. 진짜 아티스트 CG 네토라메물 중에 범죄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망가로 표현되면은 망가에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대체적인 특징이 결말이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NTR물은 분명하게 그 결말이 드러나서 배덕감이랑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네토라일 수도 모르겠지만은 결말이 너무 개같이 끝나가지고 배덕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쾌감을 좀 더 업되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하여간 이렇게 대표적으로 파생 작품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여기서 뭐야 이거는 NTR이라기보다는 그냥 리버스 NTR이라는 장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좀 이게 솔직히 저는 만화적으로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파생 장르 3 리버스 NTR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NTR 물 중에서는 야 이거는 좀 괜찮은 이야기 플롯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징이
여주, 남주, 그리고 제3자 혹은 엑스트라 이 네 명까지 이 여기까지 낄 수 있겠죠? 자, 이 특징은 뭐냐? 결말 끝까지는 결말 끝까지는 NTR을 표방. 어. 이 네 명에서 어떻게든 NTR을 표방해요. 근데 마지막 가서 갑자기 남주가 씨발 존나 이 새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존나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 다 처리해버린 다음에 얘를 되찾아와가지고 얘랑 다시 이어져. 근데 이게 뭔 NTR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플루타나 자체도 NTR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한테서 얘를 다시 NTR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NTR 물 중에 이런 물도 있어요. 이거는 그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NTR은 리버스 NTR이 아니라 그냥 NTR인 거예요. 여주랑 여주, 남주 그리고 삼자가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얘가 존나 소외당하고 얘랑 bun가분가 야스를 졸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를 만나요. 얘가 모른 척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다 끝나고 웨딩드레스를 만약에 입었어 여주가. 근데 뭐야 남주가 한눈판 사이에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뭐 화장실 아니면은 리무진 이런 데 안에서 폭풍 섹스를 하는 그런 엔딩이면은 이거는 리버스 엔티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주라는 새끼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남주라는 새끼가 여주를 확실하게 뺏지를 않은 거야. 아시겠나요? 아, 내가 말하는데 계속 옆에서 저 또이가 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뭔가 그렇지만 자 어떻게든 이렇게 NTR 플랫폼을 플롯을 짜고 이렇게 했어요. 대충 이 정도 플롯만 알려줘도 NTR은 본인들이 스토리를 엄청 잘 짤 수 있는 최고의 장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정해줄 거 다 정해줬어. 뭐야 그쪽에서 그 장르라는 자체가 플롯 그 뭐야 설정 정해줬고 그 뭐야 인물들 정해줬고 스토리마저 그 대중들이 다 아는 스토리마저 어떻게든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뭐야 그림 그리고 캐릭터 설정 짜면 되는데 내가 캐릭터 설정 짤 때 NTR을 그릴 때 중요한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이거 방송 시작 전에 대충 이렇게 구도를 만들었어요. 대충 이거 그냥 그리려고 대충 그릴 겁니다.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리는데 별로 시간을 안 들었지만 왜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대충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이 캐릭터는 여주예요. 그리고 밑에 이 캐릭터가 좀 찌질해 보이는 구도가 남주고 얘가 제3자예요. 자, 여주를 그릴 건데 여주의 특징은 여기서의 여주의 특징이라 하면 저는 그림을 대충 그릴 거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당신들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주는 존나게 잘라야 돼요. 일단 왜냐 이러지 않으면은 보통 이 보는 독자들은 야, 이게 뭔데 이 여자를 왜 뺏으려고 드는 거지? 이럴 거야.
대충 표정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아니요, 마리카 아니에요. 마리카 아니에요. 좀 이번엔 다르게 그려야지. 마리카가 NTR을 왜 당해? 죽을 텐데 그러면. 그럼 범죄물 되는 거고. 미유키? 아니요, 그냥 그릴게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미유키가 머리가 저렇지 않지 않나? 지금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저 이제 조금 한 몇 분 뒤면은 자러 가야 되는데 대충 그릴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NTR을 그릴 때는 캐릭터 설정할 때 배경을 정해도 돼요. 무대라든지. 아 씨발 대충 그리려 했는데 이 구도부터 뿅 병신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자 이거 그 뭐야 아청법의 이거에서 이 여자의 캐릭터 나이는 22살 1살 정도로 잡을게요. 자, 보통 처음 이런 캐릭터들 보면은 좀 대체적으로 좀 청순한 그런 옷을 선호할 텐데 대체적으로 대학생 여대생들이 대체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섹시한 옷이나 이런 거를 좀 꺼리기 했단 말이야. 대학교 하면은 약간 좀 청, 청소한 그 수수한 뭐 그런 느낌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이게 뭐 대학교 문화인가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자, 여기서 이제 몸매의 특징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돼요. 수수하지만 약간 글래머인 느낌으로 가슴을 졸라 크게 그려줍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금태양 새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 안 그려지나요? 요새 가슴이 많이 안 그려진다 나. 아 주름을 그냥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줘. 역시 거유? 아니 근데 NTR물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야 그 금태양 새끼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거유야. 야 제가 아직 그 남주 새끼의 모습을 안 그렸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존나 우수 성적 대체적으로 성적 우수. 어 존나 존나 이쁨.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존나 이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캐릭터 설정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들었을 때 최고인 여주. 근데 이 여주의 문제점은 하나야.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게 왜 문제점이냐면은 남주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근데 남자로 안 본다고 쳐. 근데 여기 이제 그 새끼가 나와. 금태양이 나와. 근데 처음에 이 사람도 남자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자신을
이제 리드하는 입장이 됐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남자 보는 눈이 없다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나중에 후반부 가면 이 사람밖에 안 보여야 돼요. 이 여주는. 이게 좀 이긴 한데 자, 대충 그럼 제 3자를 그려볼게요. 저는 약간 금태양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좀 위험 있는 좀 날라리 새끼처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일본 야가치스럽게 그리면 되더라고요. 그 새끼들은. 약간 느끼하게 생기면은 뭔가 그 뭐야 약간 불량하게 막 이렇게 그린다 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코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존망할 거예요 아마 남자애 그릴 때. 보통 이쪽 남자를 그릴 때는요 이런 남자를 그릴 때는 진짜 남성미가 살짝이라도 보일 수 있게끔 그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 그래야 저 여주가 빠져들 수 있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 3자가 금태양이 아닌 오타쿠로 설정을 했다. 존나 씹 돼지 새끼로 설정했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판도는 달라져요. 약간 날라리 시었게 이렇게 해도 되고 턱수염을 해도 되고 어 뭔가 좀 야비하게 생긴 그런 느낌도 들게끔. 그리고 남자니까 일단 건장한 남자니까 목을 여자보다 굵게 그려주는 그런 느낌을 줍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금태양 특징들을 보면은 몸이 존나 잘생겼어. 어. 존나 근육질 몸매야. 게다가 옷도 씨발 보통 이런 남자들이 옷맵시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야, 내가 여기까지는 못 그리겠다. 시간이 없어. 나시티 같은 런닝을 좀 자주 입어요. 이런 새끼들. 그러니까 민소매티 같은 걸 자주 입는데 어느 정도 설정할 건 해줘야지. 이렇게 여자랑 다르게 가슴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대충 이렇게 안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다 쳐.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다 쳐요. 가끔 이렇게 부릅 떠주면서 제가 이 부릅 떠주는 눈을 왜 설명하냐면은 자, 이 새, 지금 제가 그린 새끼가 제 3자 대충 금태양이라고 쳐요. 이 새끼의 특징은 뭐냐? 이 새끼의 특징은 남봉꾼이어야 돼. 여자의 뭐야 마음을 잘 갖고 놀고 여자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 이 인연을 얘를 따먹기 위해서 좀 위험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 성격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이러면 배덕감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제 3자 금태양이 남 최소한 남주보다 우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NTR은 성립돼요. 남주보다 우수. 뭐 대충 뭐 대충대로라면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내성적인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이미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요. 대학교 선배 이런 것도 되고 대학교 선배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 남주는 대신 학생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존나 말도 안 되는 거 남주보다 분명 힘은 없는데 뭔가 찍어 놓을 수 있는 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돼. 남주의 약점을 알고 있음. 남주의 약점 개또다제 막 이런 거 있잖아. 개또다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주랑 제3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남자 그 뭐야 대충 그거 뭐야 야 이거 씨발 버튼 하나 잘못 눌렀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 대충 이러면 이제 남주를 그려볼게요. 남주는 저 같은 경우는 NTR물을 잘 안 그릴 거지만 만약에 그린다면 남주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 남주를 그릴 때 남주를 그냥 평범한 남주로 많이 그리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대놓고 배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남주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보통 작가들이 NTR을 만들 때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본인이 싫어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되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충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독자들 괴롭히고 싶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만화 몇 편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 존나 뭔가 대덕감 확실히 느껴지고 그래요. 자, 이 남주의 여기 NTR의 남주의 특징은 진짜 걔 병신 새끼예요. 물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 남주는 대체적으로 요새 NTR은 대적감이 주로 표시가 되니까 예 맞아요 순진. 근데 순진한 남주는 요즘 NTR에서는 안타깝게도 밋밋한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 하도 더 심한 새끼들이 있어서 대충 봐봐요. 대충 순진하다고 생각되는 남주야 얘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이제 추가하는 거지. 이렇게 안경 껴놓고 졸라 비참하게 공부만 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특징이라도 잡히고 뭐야 여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격 이딴 설정이 붙으면서 이제 망하는 거지. 보통 이런 새끼들은 순진하게 뭐 그러니까 평소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주시다가 뭐 대충 그냥 격식을 차린 그 뭐야 멍청하게 격식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의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주는 이 캐릭터 설정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까 말했던 플롯에 맞춰서 캐릭터를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 이 만화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만드시는 거니까 정답이 없을 겁니다.
대충 그렸어요. 남주 이렇게. 자, 이 새끼의 특징을 말할 건데 여기서 얘가 제일 사실은 방금 플롯이나 설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말할게요. 자, 이 새끼의 특징. 저 뭐야 저 기능검님이 말씀하신 순진하고 호구 호구 이게 사람들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따라야 돼요. 이것도 따라야 되지만 자, 두 번째.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봐봐요. 이 금태양이 여주한테 작업 걸 때 항상 여주한테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해, 좋아해, 이런 거를 말해. 근데 역으로 말할게요. 이거를 만화 속에서 보는 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입만산 새끼. 이게 입만산 새끼라고 해서 얘처럼 씨발 말을 막 해서 여자를 조련하는 그런 새끼가 아니야. 얘는 진짜 입만산 병신이야. 그러니까 보통 얘가 입만산 새끼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금태양이라는 새끼가 여주를 존나 존나 맛있게 따먹고 있을 때 얘는 뭐라고 있는 데에서 나와요. 보통 여주가 이 사람한테 그 뭐야 만나서 떡을 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딴짓을 하고 있어. 그냥 머리 대가리 속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덕감이 가장 크게 느껴질 텐데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 여주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말로 하는 사랑의 감정의 단계잖아요. 이 둘이 이어져 있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 남자가 입만 싼 새끼라고 하는 거야. 얘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엄청 많은데 얘는 입만 싸가지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보통 이런 말 하면은 존나 진짜 현실에서 이딴 일이 일어나면 진짜 이거는 막장드라 그 병신이 되는 건데 대가리로 이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현실에서 이 여자를 야금야금 잘 먹고 있어. 결국에는 그걸 토대로 보면 이 사람은 행동력이 없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 입만 산 새끼라는 뜻은. 그리고 항상 결말이 비참해. 이 사람이 결말이 비참하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이 사람급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여주는 이미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라 이 사람은 맞아요. 울면서 여주 사진 보면 자유 엔딩. 요새 그 기본적인 NTR 베이스가 그건데. 자, 하지만 방금 오행음타님이 말하신 저 말 때문에 엔딩 하나 때문에 이 캐릭터가 무조건 설정을 존나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엔딩을 장식한단 말이야. 특징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스토리가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 결말이 병신이면은 아까 그 만화처럼 되는 거야. 고마워 다행이야처럼 결말에 나도 만질 거야 이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남주가 이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NTR 물은 그냥 댓글창이라는 그 댓글창이 있는 플랫폼이면 아주 대쌍욕을 먹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엔딩을 장식함으로써 이 캐릭터는 뭐야 무조건 필수 요소야. NTR물의 필수 요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필수 요소가 되면서 자, 이 사람이 왜 남주로 통하는가? 만약에 이 남주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남주가 없으면 이 만화는 NTR물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둘의 막장 스토리가 될 뿐이야. 이 둘의 맞짱 스토리.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공식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두 사람의 그냥 씨발 그냥 뽕빨물이 되는 거야. 그냥 이 남자는 그냥 여자 먹고 버리는 범죄물이 되는 거라고. 아까도 풀로 설명하면서 말했죠. BSS가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아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라는 소리를 해서 나온 거고 범죄물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뭐야 방 뭐야 거의 놓다시피 해가지고 나온 거고 리버스 NTR이 리버스 NTR은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다시 빼앗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여주도 아니고 금태양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병신 새끼가 되는 거야. 이게 독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이유가 아 NTR물은 역시 그림체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NTR물은 결국에는 요즘 독자들 사이에서 NTR 작가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작품 내용을 보면서 말을 안 해. NTR물은 왜냐하면 그림체를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둘을 봐. 이 둘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만화는 글로 이해해야 되는 학문인데 글로 이해하면은 이 사람은 필수 요소야.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NTR을 접하고 있는 독자들은 이 사람을 안 봐. 왜냐? 독자들 대부분이 남자야. 성인 만화 특징이 그래. 여성향 동인지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퍼센테이지로 봐도 희박하고 보통 성인 만화 접하는 대다수 독자들 성별은 남자예요. 결국에는 이걸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독자의 얘기예요. 작가가 신경을 가장 써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여주도 아니고 제3자 금태양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로 잘 그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잘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고. 근데 얘네들보다 더 잘 그려야 되는 새끼가 하필이면 이 새끼란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은 NTR을 그리는 작가들은 이 사람 설정을 졸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얘네 둘의 행동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얘네 둘의 말이 달라질 거야. 봐봐요. 보통 NTR에서 얘네 둘이 야스를 존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새끼가 눈치 없이 전화를 걸어. 얘한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소리가 그렇게 들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 얘는 당연히 이 새끼가 전화를 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입장이야. 얘가 여기서 전화 뺏어서 야, 네 여자 쩔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막 그냥 NTR이 아니라 막장이야. 결말이 없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말할 사람은 얘밖에 없거든. 여주? 근데 남주가 말하는 그 대화의 양에 따라서 얘가 말하는 대화도 달라져요. 그래요. 대충 만약에 그런 플롯이 있으면은 신음을 참으며 대답하기 아니면은 조심조심 말하기 조심조심 살짝살짝 그 가끔 가다가 신음 한번 내면은 분명 남주가 이럴 거예요. 신음 한번 내면은 이 남주가 뭐 무슨 일이 하면서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잠깐 잠깐 뭐 변명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신음 이거는 여주가 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런 설정 하나하나가 아까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냐면 여자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결국 NTR이라는 거는 플롯 자체가 그 뭐야, 봐봐. 아, 처음에 스토리가 시작됐을 때 얘네 둘이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서 얘가 맨 처음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 우리 사귀자. 우리 막 사랑해. 막 이딴 소리를 하면서 시작돼요. 스토리가. 전개가. 그리고 만약에 얘가 등장하는 씬이 나와? 컷이 나와? 그러면은 이 새끼는 뭐야 뭐야 저 새끼 이럴 거야 분명. 그러다가 얘랑 만나면은 하필이면 이 새끼가 또 거기서 이 새끼 떡밥을 흘리는 거야. 얘가 이 새끼 떡밥을 흘린다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얘가 대학 선배야?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로 설정할게요. 얘네 이 둘을 동기로 설정할게요. 설정을 제가. 그러면은 얘가 대학 선배야. 그러면 얘는 얘를 만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떡밥을 먼저 흘리는 새끼는 분명 이 새끼일 거야. 얘한테 흘리는 거는. 아, 내가 어떤 대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존나 남봉꾼이고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나 있다. 근데 요즘 이 사람이 뭐 나를 괴롭힌다라는 식으로 뭐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성격이 내가 이렇게 설정해놨잖아요. 성적 존나 우수, 존나 예쁜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소리는 얘나 얘가 남자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를 모르는 거지. 이 여자의 설정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따지러 갔다가 강제로 따먹히면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야, NTR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정들 아까 말한 그 전화기나 아니면은 뭐야 얘랑 데이트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얘가 출연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화장실에서 얘가 대기를 타고 있어. 근데 화장실에서 대기 타고 있는 이 설정 자체도 결국에는 이게 왜 이 설정이 표현이 되냐면은 얘랑 얘가 이 새끼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덕감이란 게 생기는 설정이야. 이제 이렇게 대충 과정을 말했죠. 이제 그러면 결말까지 왔어. 결말 왔으면은 이 둘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시기야. 이 둘 관계가. 아 근데 화살표가 많네요. 잠시. 그러니까 늘 말한 그 NTR물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캐릭터가 하필이면 저 병신 남주 새끼란 건데 결말이 아주 더 결말을 제일 잘 짜야 돼요. 이 새끼가 대사량이 제일 많아질 거야. 결말 가면 결말에 이 새끼가 대사량이 제일 많아. 얘네 둘이 결말 가서 내는 거는 봐봐. 얘는 그냥 적당하게 작가가 알아서 여주한테 그냥 물어보는 정도? 대충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내 자지가 좋아 얘 자지가 좋아 막 이런 식의 병신 같은 변태 같은 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거센 신음 얘 미친년 같은 미친년 같은 말 이게 전부야. 얘는 이제 얘네 둘 중에서는 얘네 둘은 이제 이 새끼가 안중에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결말에 가면 얘가 대사량이 제일 많을 거란 거지. 왜냐? 봐봐 결말에 방금 오행음타님이 말했던 그게 있어요. 울면서 여주 사진 보면 자위 엔딩. 그렇게 비참함과 뭐야 배덕감이 표현돼야 되는 새끼가
얘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얘가 제일 커. 왜냐? NTR이기 때문이야. 첫 등장 때 청순한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그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말 가서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변해주는 과정을 이 남자가 상기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서야 결말 와서 그거를 알아채는 거야. 왜냐? 이 새끼는 순진하고 호구 새끼니까. 방금 오행음탄이 말한 거는 아주 좋은 설정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은 결말까지 왔어. 결말에 이 새끼가 대사로 얘를 졸라 이제 말하겠지. 얘는 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 얘는 이미 알아가지고 얘한테 설정을 다 얘가 얘를 알아. 그러니까 이 남주 새끼가 이 금태양 새끼를 알아가지고 한 행동이 이거야 이거. 얘한테 가서 말해 그 떡밥을 뿌린 거야. 근데 그 떡밥을 듣고 이 여주가 얘한테 가가지고 뭐라 말하다가 따먹 씨발 말아보니까 웃긴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병신 남주 말을 듣고 얘를 찾아갔다가 봉변 당해서 이지랄 입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여자는 성적이 우수하고 존나 예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남주 말만 듣고 이제 바뀌는 거야, 사람이. 어? 이제 이렇게 청순해 보였던 여자가 이제 졸라 비치년이 되는 순간인데 이제 보세요. 저 남주 말 하나만 믿고 이제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 막 이렇게 변해 막. 씨발 여기 이 여주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주 역할은 후반까지는 괜찮게 나와. 근데 이 입을 하지 말자. 가장 통용되는 이 NTR 전용 전용 암태지 입을 하자. 이거는 제가 뭐야 이거 플랫폼 이거 플롯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대충 이렇게 되면 여주가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존나 더러워서 그리자 그냥. 대충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변해 있어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해 있는데 막 이렇게 변해 있어 막 손 존나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변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NTR 나오는 여주인데 봐봐 이제 씨발 눈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트 심지가 생긴다고 막 이렇게 생기면 막 이렇게 생겨 막 하트가 근데 이 하트가 결말 가서 완전 뒷바퀴 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트 눈이 이 남자를 향한 하트 눈이 아니라 그냥 이 새끼 자지를 향하는 하트 눈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NTR 여주의 느낌은 여기까지야. 얘는 그냥 이 본 상태로 다 완벽하게 갖춰진 자지와 몸으로 이 여자를 그냥 미친 듯이 따먹어 버리는 역할로 끝이고. 근데 문제는 이 새끼야. NTR에서 가장 큰 작가들의 빌런은 얘도 아니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표현이 진짜 제일 잘 돼야 돼요. 말하는 대사도 천박해지고. 맞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그거지. 이제 이 여주의 특징을 좀 더 그냥 걔가 알아낸 걸로 말하자면은 괜히 막 땀을 흘려. 막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한테 조교당해서 이제 그런 느낌이야. 이제 어디서든 야스를 해야 되는 그런 몸과 정신이 돼버린 거야. 어? 이 정도까지 와야 이 여자의 NTR 물의 그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씨발 여기에 젖꼭지에 막 이상하게 뭉퉁이가 있어요. 예? 이게 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 막 이렇게 막 뭔가 튀어나와 있어. 막 이거는 이 새끼가 뭐 씨발 야스할 때 선물이라고 유드 피어싱을 일부러 존나게 박은 거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설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여기 한 이쯤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국 문신 같은 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여주는 분명하게 그 일본 NTR은 다 이런 식이요. 한국은 이거를 표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 막 이상한 진짜 막 추가적으로 이상한 문신 막 귀에 막 족대가리 막 이런 것도 있어. 요새는 막 여기다가 막 족대가리 귀걸이 막 여기에는 막 뭐 아임 빛이 막 이딴 거나 있고 이런 새끼가 여주예요. 어. 자, 이거는 근데 작가 특징에 따라서 다른 거고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에는 또 이 새끼야. 일단 여주랑 남주의 관계는 스토리상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설명할 가치도 없어요. 타락한 뒤에 털도 기른다던가 그거는 이제 작가들의 마음이고요. 아 근데 확실하게 털이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암태지 역해는 개꼴입니다. 한 이쯤이죠? 털이 그러니까 한 원래 이 정도 겨드랑이 설면 털이 표현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작가는 일부러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가지고 겨드랑이 선을 아예 가릴 정도로 표현을 해. 여기도 씨발 뭐 음부 전체를 다 덮는다든지 한다든가. 그냥 그렇고요. 이 사람도 역시 뭐 여기 뭐 꼬질꼬질하게 털 같은 거 있겠죠. 그래 그래요. 이 사람도 털 있을 거야 분명. 이 사람도 털 있을 거고 털 있을 거야. 이 새끼도 털 있을 거야. 근데 이 새끼는 문제가 뭔지 알아? 이 사람은 몸에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면 다른 새끼들은 이 정도 표현 됐어. 얘는 일단 빛이고 얘는 거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있어. 모자이크 처리를 할게요. 김을 이렇게 붙일게. 아 뭐야 자지가 막 있지마 막. 이거는 진짜 개 구라인 거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요. 맞아요. 제모도 가능해요. 그 여자는 제모도 가능해요. 하지만 봐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어느 정도 NTR 전문인 독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방송도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남주의 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간단해요. 많이 본 사람들이면 진짜 간단해.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거근이고, 아씨. 자, 이 사람은 거근이고, 활력이 넘쳐요. 뭔 뜻인지 알죠? 이 정도면? 활력업. 자, 보통 그러면 반대로 이 새끼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이 사람이랑 반대돼야 돼. 이거는 요즘 시대 NTR인데 이 사람이랑 무조건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랑 다르게 부족한 거를 느껴주려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반대를 다 챙길 필요가 없단 소리죠. 자, 보통 이 사람의 특징은 뭐야, 소추 새끼. 이게 존나 자주 등장해. 소추 새끼. 혹은 고추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도루 새끼.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도루 혹은 기술이 별로임. 맞아요.
근데 기술 별로라고 하면은 기술이 별로임 이래버리면은 그런 설정은 되도록 안 넣는 게 좋은 게 그냥 왜냐하면은 기술이 별로임이라는 거는 이 새끼가 뭔가 어쨌든 해보기는 했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약간 위배될 수가 있을 수 있어. 순진하고 호구 이런 설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별로임이라는 거는 마시고 그래요. 저거는 괜찮네요. 금태한 기술에 빠져든. 물론 그것도 이제 결말 부분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 이 여자에 대해서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얘를 박는 그 기술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씨발 자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자위를 하면서 어쨌든 이 만화는 끝나게 되는. 대충 결말 가서는 이 새끼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 막 씨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대충 씨발 눈물 여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흘리면서 이렇게 그릴 텐데 여기 눈물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두 갈래로 빠져주고 콧물까지 흘려주면 배덕감이 배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와중에 눈물 하면서 딸딸이는 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씨발 사람 개 비참해지는 와중에 씨발 딸딸이는 또 씨발 존나 빨리 싸가지고 마탱이 가버려가지고 씨발 이렇게 되면서 흥분을 해버리면서 막 씨발 뭐 힘을 이렇게 질질 흘린다든지 이런 설정을 하면서 아마 끝날 겁니다. NTR이면.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오행음타님은 NTR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끝.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대충 NTR 작법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진짜 결말이 저렇게 끝나는 NTR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리버스 NTR 제가 그 뭐야 좀 참신해서 좋아는 하지만 리버스 NTR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리버스 NTR은 NTR과는 다르게 찾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이 NTR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밑에 있는 이 남주가 느끼는 배덕감, 배신감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은 저 금태양은 저 금태양을 만들 때는요. 금태양을 캐릭터 설정할 때는 저는 일부러 눈을 그렸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금태양을 다시 한번 설정하면은 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자, 머리를 눈까지 다 내려요. 코를 이렇게 그리고 눈썹까지 표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 턱 이렇게 볼살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이 요즘 이게 그 트렌드 금태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태양의 표정이 안 될수록 안 보일수록 이야기는 이 새끼 표정이 안 보일수록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왜냐? 자,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이 흥미진진하다는 내용은 얘한테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남주가 이 새끼의 표정을 못 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더 비참해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오면은 남주가 여주한테 떡밥을 흘리는 그런 느낌이 없이 떡밥을 흘리지 않고 진행돼. 왜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 이 새끼가 얘한테 말을 안 해. 그래서 얘는 대충 대학교로 했죠. 대학교에 얘를 만나러 갔다가 얘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배덕감이 원래 있던 거보다 배가 된다. 근데 그 이런 설정 없이도 요새 트렌드는 금태양은 뭐야 적어도 눈은 가리더라고. 자 이렇습니다. 저장할까? NTR 작법 메모. 이거는 전에 그리던 캐릭터 연구하던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NTR 작법을 얼마 안 했지만 간단하게 했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NTR은 작법 중에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 이걸 왜 말하냐? 이미 이 작품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성인 만화 쪽에서는 트렌드가 됐어요. 대충 그 지금 픽시브 들어가도 이것만 파는 한국 사람 픽시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작법은 쉬운 편입니다. 트렌드가 됐고 보통 성인 만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접하는 게 이 NTR이 돼버렸는데 이 NTR은 스토리 파악이 쉬워요. 그 캐릭터 그러니까 본인이 캐릭터 설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표정 그리는 묘사만 제대로 알면은 NTR은 표정 묘사만 봐도 만약에 대사가 일본어, 영어여도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 제한 이게 성인물 통틀어서 다 똑같은 소리일 거예요. 여주, 남주 그리고 제3자나 엑스트라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물은 야스가 목표인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주 남주만 있어도 성인물이 돼요. 그 둘이서 진짜 개씹 음란한 말로 조지면서 진행되는 작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NTR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제가 캐릭터 작품하면서 계속 입달토로 설명한 건데 이거는 그 여주나 금태양이 아니라 그 뭐야 비참해지는 남주를 남주 최대한으로 설정. 최우선으로 설정. 이 남주는 분명 병신 같은 등장인물이지만 병신이지만 NTR에서는 필수 요소인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있음으로 NTR이라는 게 생겼고 작품 스토리가 이 사람 대사를 통해서 이어지며 말과 행동을 통해 이어지며 결말마저 이 사람이 거의 결말을 다 차지해버리는 작품이 됐기 때문에 자 NTR을 만화로 그리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저 남주 NTR 당하는 남주를 존나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이 나는 역해만 그릴 거야. 역해 그냥 강간당한 거 그릴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역해 그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캐릭터 설정을 해버리면은 NTR이 될 수가 없어요. 캐릭터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NTR 작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까 기준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그 작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자들이 봤을 때는 존나 배덕감 느끼면서 심지어는 작가 욕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가는 쉬운 편이지만 독자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설정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그 저 남주를 최우선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NTR 망가 작법이 끝났어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없죠? 좋습니다.